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는 프로세스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일단 프로세스 개념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일단 저희가 운영체제에서 윈도우나 아니면 OS X 또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띄우면 이제 그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는 안에서는 메모리의 일정 영역을 할당받고 그 할당된 메모리라 그다음에 CPU를 할당받아서 계속 작업을 하는데요.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세스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처럼 독립적인 단위임과 프로세스와 같은 독립적인 단위임과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작업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킨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꺼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스케줄링에 의해서 내부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고 계속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스레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안에서 자바에서 프로세스라고 하면 JVM의 인스턴스 하나죠. 자바하고 실행시킨 명령어, 실행시킨 그 자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자바 헬로 월드 찍었다. 그럼 헬로 월드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 헬로 월드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통해서 병렬로 작업을 진행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스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경량 프로세스인과 동시에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 5 이후서부터는 스레드를 좀 더 편리하게 생성하고 스레드와 관련된 메소드들이나 이런 각종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서 좀 그 개발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쉽게끔 해주는 고수준 동시성 API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컨커런트 API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개도 마지막에 간단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입니다. 프로세스는 이제 독립적인 자원을 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실행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 엑셀 프로그램, 뭐 메모장 프로그램, 이것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그 프로세스 안에서 별도의 자원과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자원과 메모리 공간을 똑같이 일부 할당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경우는 하나의 프로세스는 반드시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 스레드라고 하죠. 네, 그 자바에서는 이런 프로세스 안에서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기존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너블 인터페이스라는 걸 구현해서 스레드 생성자에 넣음으로써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었고, 직접 스레드란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스레드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러너블과 마찬가지로 런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내부적으로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네, 상속받으면 러너블이나 스레드 클래스는 런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되고, 스레드를 시작할 때는 스레드 객체 이름점 스타트라는 메소드로 실행하는데, 그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면 내부적으로는 런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런 메소드는 이제 스레드에서 실행해야 될 내용들을 간단하지 않지만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레드와 스레드가 동시에 여러 개가 주로 이제 떠서 프로세스 안에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레드 간에서 어떤 순서대로 작업해야 될 경우나 한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의 작업을 잠시 막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터럽트나 내부적으로 조인 이런 메소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는 아예 스레드를 중단시켜 버리게 하는 거고요. 조인 같은 경우는 잠시 대기시켰다가 그 스레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실행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메소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띄우셔서요. 이클립스를 떠오셔서 예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로 만드시고요. 처음에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너블 이그젠플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하고요. 메인 메소드 가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그 저희가 내부 클래스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피니트라는 이너 클래스로 만들고요. 언치 러너블 익숙하시죠? 이제 키워드가 익숙하시죠? 네. 러너블을 받았으면 반드시 언임플리먼트 메소드를 구현한다라고 메시지가 이 클래스 나오고요. 요 클릭했을 때 런 메소드가 나옵니다. 이 런 메소드 안에 스레드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인트를 계속 돌면서 반복문을 돌면서 값을 증가시키면서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if가 만약에 계속 돌다가 10 이상 되면 그냥 반복문을 나오겠습니다. 근데 반복문을 나오는데 10 이전까지는 돌면서 너무 빨리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잠시 동안 이렇게 뜨문뜨문 이제 그 반복문 중간에 타임아웃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을 주기 위해서는 thread.sleep 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고요. 안에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100ms면은 0.1초죠. 1000ms가 1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빨간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thread.sleep을 쓰게 되면은 얼마 전에 배웠던 예외에서 이 thread.sleep 메소드는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uninterrupted exception을 이란 예외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잡거나 아니면 던져줘야 됩니다. 이클립스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나면은 해당 부분을 클릭해주면 고쳐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인피니트라는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스레드 안에서 런 메소드를 구현해서 스레드에 할 일을 정했습니다. 스레드에서 할 일은 뭐냐면은 0부터 계속 반복문을 하면서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10이 되면 빠져나오는데 10이 될 때까지는 0.1초마다 한 번씩 계속 이제 값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콘솔에 이 스레드로 돌리면 0, 1, 2 이렇게 계속 값이 찍히겠죠. 0.1초 간격으로요. 네. 그러면 이제 스레드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tart inp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서요. 여기서 스레드가 스타트를 시작함을 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스레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레드 A는 new thread. 이제 스레드를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스레드로 만드는가는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new infinite라는 우리가 위에서 받은 이너 클래스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스레드에 있는 생성자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스레드 A라는 것을 A라는 이름으로 스레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요. 우리는 또 여기서 스레드가 시작된과 동시에 몇 초 기다렸다가 thread.sleep으로 400초 정도를 기다려 볼까요? 기다렸다가 뭘 할 거냐면 system.out.println end 메시지를 찍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위에서 아래로 구문이 실행돼 가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라면 스레드를 만약 안 탄다고 하면 이 인피니트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이 인피니트 메소드 안에 있는 런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프로그램 했었는데 스레드는 이제 지금 이
여기 위에서부터 스타트 인피니트 메소드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는 건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읽어가는 거고요. 저희는 중간에 다른 스레드로 저기 그 인피니트 메소드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런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별도로 1부터 100까지 10까지 계속 0.1초 간격으로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400초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만약에 0부터 1까지 다 찍히고 엔드가 찍힐까? 아니면 그 중간에 엔드 메시지가 찍힐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딩을 한 거고요. 지금 400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를 던져도 되고 잡아도 되지만 잡아버리겠습니다. 잡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되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메소드를 구문을 코드를 넣겠습니다. runnable example 해서 start infinite란 메소드로 호출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문은 뭐 익히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랑 똑같습니다. runnable example a new runnable example 하고 a.start infinite 이렇게 실행한 것과 동일한 구문이고요. 근데 위 구문은 단점은 이제 만약에 새로 생성된 개체가 밑에서 재사용이 된다면은 뭐 이렇게 생성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레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찍었죠. 0부터 1까지 인피니트 클래스로 해서 만든 스레드를 계속 찍다가 400ms 뒤에는 이제 바로 엔드 구문이 찍혔습니다. 이 사실은 결국에는 메인 스레드와 틀리게 별도의 스레드에서 요거를 작업을 출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만들었다고 보면은 이제 스레드를 바로 상속받아서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스레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스레드 클래스를 바로 상속받아서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이그젠플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는 익스텐드 직접 스레드를 상속받을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뒤에다가 익스텐드 스레드라는 것을 넣으시고 이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반드시 void run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run 메소드에다가는 우리가 할 일을 또 적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부터 계속 10까지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i 뿔뿔 가고요. 그 다음에 if i가 10보다 크면 네네 잠깐만요. 제가 키보드 키가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브레이크 해서 나와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thread.sleep으로 100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트라이 캐치로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를 위한 메소드가 방금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에서 바로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start 하고 마찬가지로 system.out.println end 스레드가 병렬로 실행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thread.sleep 그래서 400ms 뒤에서 찍어라 end를 찍어라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예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스레드를 바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지금은 thread.example 클래스 자체가 스레드이기 때문에 바로 스타트 메소드를 어디서 저희 만들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스타트라는 메소드는 이제 스레드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고요.
이렇게 실행해서 보면은 전에 만들었던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은 스레드와 동일하게 작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스레드는 지금과 봤듯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 수 있고요. 작업을 동시에 병렬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 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특정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스레드도 여러 개를 쓰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원 같은 경우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이 공유했을 때 A 스레드에서 작업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B 스레드에서 작업하고 업데이트 해버렸을 때 A 스레드 생각했던 그런 값과 B 스레드에서 생각했던 값들이 서로 이제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동기화 문제라고 하고요. 동기화 문제의 대표적인 예를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장표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1번 스레드 A에서 변수 C를 줘야 합니다. 변수 C는 스레드 A와 B가 공유하는 변수입니다. 변수 C를 조회해서 0이란 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스레드 B도 변수 C를 그 다음 순서에 들어가서 C 변수가 0이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A가 C 변수에 1을 추가합니다. 1을 변수를 추가해요. 근데 스레드 B는 0인 줄 알고 있었죠. 스레드 B가 확인한 다음에 바로 스레드 A가 C 변수를 업데이트 해버렸기 때문에 스레드 B는 C 변수에는 A가 업데이트인지 모릅니다. 그죠?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B는 이제 0이라는 상태를 알고 값을 1을 빼버립니다. 그럼 C 변수에는 원래대로 0이 1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A 변수는 내가 1을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1이라고 기억하고 있겠죠. 근데 다시 B가 몰래 업데이트 한 다음에 다시 와보면 스레드 A는 C 변수를 조회할 때 값이 0이네. 내 안은 분명히 1을 업데이트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불일치 문제가 생기죠. C 변수의 스레드 A 입장에서는 1을 업데이트 했는데 스레드 B가 몰래 와서 1을 빼버려가지고 0으로 만들어봤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동기화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레드들 간의 경합을 통해서 이런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자바에서는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메소드나 아니면 필드에다가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 구문과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특정 구문을 아예 스레드 간에 먼저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게 싱크로나이즈드입니다. 자바의 모든 객체는 이제 라그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니터락 또는 모니터라고도 부르는데요. 스레드에서 해당 객체에 접근하려고 할 때 해당 객체의 모니터 락을 획득한 다음에 그 객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락이 잠겨 있으면은 다른 객체에서는 그 객체에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객체에서 그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 안에 고유 속성인 락을 갖다가 이제 풀어줘야지, 락을 이제 반환시켜서 락이 풀어져 있어야지 락을 획득한 뒤에 그 객체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걸 기본 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락 메커니즘을 통해서 싱크로나이즈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레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레드를 쓰게 되면 이제 뭐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고 되게 병렬로 처리하기 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착 상태에 대한 문제, 뭐 기하 상태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그렇게 씀으로써 스레드 경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크로나이즈를 썼는데 싱크로나이즈를 썼을 때는 또 교착 상태나 기하 상태 같은 그런 문제들이 또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는 두 개의 스레드가 서로 끝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자원을 계속 잡고 예를 들어서 스레드 두 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자원을 물면서 서로 간에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스레드 A, B가 있고 스레드 A는 1이란 자원을 물고 있고 스레드 B는 2란 자원을 물고 있는데요. 스레드 A는 2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레드 B는 1이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간에 서로 간의 필요한 자원들을 서로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다수의 스레드가 하나의 자원을 공유할 때 하나의 스레드가 자원을 잡고 놔주지 않을 때는 다른 스레드는 이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계속 대기 상태에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자원을 동기할 때는 아마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바에서 어려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락을 획득한 다음에 락을 이제 다시 반환해 줄 수도 있고요. 전체에다가 락을 반환했다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를 대기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락 관리 메커니즘은 이렇게 스레드를 이용해서 싱크로나이즈랑 노티파이 또는 웨이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락 관리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래머가 상당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뭐 실수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바 5 이상에서는 자바 67 밑에 컨커런트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락 관리 메커니즘이라든지 스레드 생성 및 실행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풀링 할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락 관리 메커니즘을 util 컨커런트 밑에 있는 락 객체를 이용해서 동기화를 수행하게 되면 아까 전에 위에 설명드렸듯이 노티파이나 웨이트 같은 복잡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고도 락을 획득해서 락을 반환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락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뭐 실제 경험은 없지만 실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여러 개의 스레드에 있어서 그 싱크로나이즈드와 락과 노티파이와 그 웨이트를 하면서 이거를 작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아마 저희 책에 보시면 예제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또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메커니즘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자바 util 밑에 있는 클래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굉장히 고난이도의 물론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겠지만요. 그런 어려운 문제 없이 쉽게 락을 처리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try락 examp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try락을 이용해서 락 객체를 이용해서 콘커런트에서 제공하는 락 객체를 이용해서 락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락 객체에서 실제 구현체는 락 객체는 인터페이스고요. 실제 구현체는 이제 그 리엔터 락입니다. 리엔트랜트 락 락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임포트를 받으시고요. java.concurrent.락 객체 밑에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public void run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런에서는 이제 실제 스레드를 생성을 시킬 거고요. 스레드를 생성하기 전에 러너블을 스레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러너블 create 러너블 네. 그래서 러너블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만들 거고요. return new 러너블 이너 클래스 로컬 클래스 익명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러너블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런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죠. 런 메소드 안에서 어떠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할 건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화일 구문으로 이제 무한 반복문을 돌릴 겁니다. 무한 반복문을 돌리는데 try catch exception try 구문 안에 락 객체에서 try 락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try 락에서 그 락 객체를 얻게 되면 이제 성공하게 되면 이제 tru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락을 얻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try
캐치 exception 고요. 그 다음에 락 객체를 얻었다고 락 객체를 얻었다고 이제 할 건데요. 락 객체를 얻었을 때 어떤 클래스가 얻었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그 클래스 이름을 좀 갖고 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thread.concurrent thread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현재 돌고 있는 스레드의 객체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그 객체에서 get name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바로 이름이 그 현재 돌고 있는 스레드의 이름이 반환이 됩니다. 네, 굉장히 편리한 메소드죠. 그래서 fire 이 클래스가 락을 얻었다고 이렇게 구문을 콘솔에다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hread.sleep을 통해서 1초 동안 잠자라고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1초 동안 잠단 뒤에는 finally 락을 반환하는 구문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락. 글자가 틀렸네요. 네. finally 락. unlock 네, unlock하고 락을 풀었다는 또 메시지를 넣겠습니다. 뭐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위에 있는 거 복사에다 넣고요. unlock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영어가 짧아서요. 네. unlock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nlock을 한 다음에는 이 구문에서 바로 브레이크를 통해서 구문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if문이었죠. 그 다음에 락을 얻지 못했으면은 뭐 락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찍히면 되겠죠.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넣고요. don't acquire 뭐 이렇게 간단 짧은 영어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thread.sleep을 통해서 1초 동안 잠재우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try 락을 통해서 락을 얻었으면은 락 얻었다고 메시지 나오겠고요. 얻지 못했으면은 얻지 못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얻은 경우에 그다음에 얻은 다음에 10초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락을 풀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락을 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가 어떻게 찍히는지 스레드를 이제 경합을 시켜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new 스레드를 지금 우리 한 개만 만들었죠. 근데 지금 제가 생성할 수 있는 스레드를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스레드 1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런어블 하면 이 런어블 객체가 반환이 되는데 호출할 때마다 반환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호출하면 첫 번째 스레드가 생성되고 두 번째 호출하면 두 번째 스레드가 생성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스레드는 스레드 1이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이 스레드 생성자 앞에다가는 런어블, 뒤에다가는 이름을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스타트 메소드를 통해서 스레드를 생성하자마자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스레드 1이 먼저 락을 잡겠죠. 그 다음에 스레드 2가 그 다음에 락을 잡을 겁니다. 근데 스레드 2는 아마 락을 못 잡을 거예요. 왜냐면은 스레드 1이 먼저 잡고 1초 동안 기다렸다가, 하지만 스레드 2는 1초가 기다린 뒤에는 락을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레드 1이 다시 돌면서 또 락을 잡을 겁니다. 서로 간에 경합을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메인 메소드를 안 만들었네요. 메인 메소드에다가는 현재 있는 try 락 example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오죠. 락을 자 보세요. 스레드 1이 먼저 락을 획득했죠. 그 다음에 스레드 2가 계속 시도했는데 락 얻지 못했어요. 스레드 1이 락 얻자마자 스레드 2가 락을 얻었어요. 스레드 1은 언락한 다음에 브레이크로 나가버렸죠. 끝났어요. 스레드 1은.
그러니까 스레드 2는 어라고 넣었고, 그 다음에 스레드 2가 언락했습니다. 1초 뒤에.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나가버렸죠. 그래도 두 개 다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락점 트라이 락과 그 다음에 언락, 이 두 가지 메소드로 락 메커니즘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락을 사용한 얻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컨커런트 패키지에는 이거 말고도 스레드 풀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레드 풀링이라고 하면은 스레드를 이제 프로세스에서 무한대로 생성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을 계속 잡아먹겠죠. 그러면 무한대로 쓰게 되면은 뭐 메모리도 무한대도 아니고 CPU도 무한대가 아닌데 언젠가는 자원이 다 소진될 겁니다. 그래서 풀링이라는 개념은 그런 자원들을 일정 그 풀처럼 수영장에 있는 그 풀, 수영장이란 비유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관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관 안에 방들이 여러 개 있고 방 안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방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스레드 풀링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스레드 풀이란 거는 여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스레드는 방입니다. 그래서 미리 스레드 풀 안에 방을 쫙 만들어 놔요. 뭐 고정 값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여유에 따라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정계로 200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200개를 만든 스레드 풀 안에는 작업해야 될 내용들이 그 스레드 200개 방 안에 있는 방 하나를 갖다가 사용했다가 다 쓰면 방을 여관에다 반납하고 스레드 풀에다 반납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방을 할당받아서 또 반납하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스레드 풀은 미리 생성하든지 아니면은 여유가 되든지 여유가 되는 만큼의 미리 어떤 스레드를 다 생성해 놨다가 요거를 이제 그 사용할 시점에 분배를 해서 사용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사용 끝난 다음에 반환받아서 이제 계속 저장해 놓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익스큐터 서비스에서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고정된 방을 개수를 정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JVM의 자원과 상황에 따라서 스레드 풀의 상태를 계속 조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메모리가 적고 어크가 없을 때는 이제 뭐 한 두 개만 생성해 놨다가 사용자들 갑자기 그 사용자라기보다는 작업해야 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개수를 확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100개로 늘렸다가 뭐 10개로 늘렸다가 나중에 또 일이 없어져요. 몇 초 뒤에 또 일이 없어지면 또 다시 줄이는 거죠. 이런 식의 제공해주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큐터 서비스에서 new fixed thread pool 하고 가로하고 인자를 100개를 주면 100개가 딱 고정 생성돼서 그냥 죽을 때까지 100개고요. new cached 잠깐만요.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new cached thread pool을 쓰게 되면 인자를 아무것도 안 주는데 요거는 JVM의 자원 환경에 따라서 이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설명을 해드리긴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서 저희 책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API 문서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API 문서에 자세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스레드에서 간단하게 공부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